7월 9일 법률방송 로스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오늘 새벽까지 열렸는데 거짓말과 위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사안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 내에서 대윤, 소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검찰국장,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그리고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국장의 중수부 출신 변호사의 세무서장 출신에 일단 등장인물들이 화려합니다.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년 가까이 지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으니 이게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의혹 제기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복귀해보면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적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윤 후보자의 워딩입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남석 변호사는 저보다 윤대진 검사와 훨씬 친하다. 제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 소개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리라고 생각한다. 표현이 묘합니다. 아무튼 반전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뉴스타파와 한 인터뷰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벌어졌습니다. 해당 녹음은 이렇습니다. 일단 윤우진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내가 윤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봐라 라고 말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 내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녹음 파일 속 윤석열 후보자의 워딩입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 없다는 워딩과는 180도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거짓말과 위증 논란이 일자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 소개와 실제 변호사 선임은 다르다며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대해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수임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없다.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가서 얘기나 들어보라고 한 것이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라고는 했지만 소개를 한 적은 없다는 해명입니다.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가 하루 종일 말한 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청문위원으로서 우롱당한 느낌이라고 허탈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나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률가와 일반인 간 변호사 소개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법 위반 등 법률적 문제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자신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며 윤석열 후보자는 사건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들이 너무 달라서 어지럽습니다. 법률가와 일반인 간 변호사 소개 개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제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6분 30초가량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모두 19차례나 언급했습니다.
혹시 국민 개념도 법률가와 일반인 간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하루 종일 우롱당한 느낌이다는 오신환 의원의 허탈한 발언이 머릿속을 빙빙 맴돕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5당은 5인 5색의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었다며 한국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증 논란에 대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변호사 소개 문제에 관해 당사자인 윤대진 검찰국장도 설명했고 윤 후보자도 오해에 대해 사과했다며 야당의 지명 철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하루 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 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벌였던 적폐 수사,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윤 후보자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거짓말을 한 것은 엄청난 죄라면서도 수사 외압에 굴하지 않는 제대로 된 검찰 수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애초 명쾌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윤 후보자의 문제라며 오늘이라도 윤 후보자가 명쾌하게 정리하기 바란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윤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을 벌일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커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토론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장 기자, 이찬희 변협 회장이 오늘 토론회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였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변협이 검경 수사권 조정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 책임자인 김웅 대검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이 나왔고요. 경찰에서는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주제 발표는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고 김지미 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들이 토론자로 나서서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확대 또는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수사권 조정은 본래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오늘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결코 어느 기관이 어떠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를 목표로 삼고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 및 방어권 침해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의식과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을 자세히 보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그리고 경찰의 1차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안은 경찰 권력 남용과 비대화 방지를 위해서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일정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모색을 마련해보자는 취재 토론회가 열린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그래서? 네,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 구조 개혁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정승환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 압축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는 이중적 수사 구조 그리고 이원적 수사 구조가 문제라는 건데요. 여기에 공수처까지 만들어지면 삼원적 구조가 돼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그만큼 국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방안이 제시가 됐나요? 네, 수사구조 일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정승환 교수는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검찰개혁과 국민권익 옹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수사구조 일원화라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아예 폐지하고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주되 검찰 수사 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울러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자는 것이 요체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을 보면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보안 수사 지시 권한은 부여하는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법안이라는 게 정 교수의 지적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대신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입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직접 수사 폐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고 수사 지휘권과 수사 종결권 유지 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입장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대로 검사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이에 이렇게 확연하게 갈리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어렵네요. 일단 검찰 직접 수사 폐지가 전제가 돼야지 추후 논의가 더 진행될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의중이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유방재건술이라고 한다는데 한쪽 가슴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선 가슴을 키우는 수술은 미용이나 성형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김태현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남모 씨는 어린 딸을 위해 현대해상의 어린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 2차 성징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쪽 가슴만 자라고 한쪽 가슴은 자라지 않는 유방부동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지만 대학생이 돼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딸은 한쪽 유방에 대한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유방 확대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수술비 1,300만 원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남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쌍꺼풀 수술한 거랑 마찬가지로 성형수술을 받은 거니까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자녀의 어머님이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저희 공단에 찾아오셔서 그때 이제 제가 수임을 하게 됐고 일단 국민건강보험법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유방 확대, 축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요양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보험업계에선 관행적으로 그 이유와 원인을 불문하고 유방 확대술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방 확대술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남 씨에 따른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재판에서 남 씨 딸의 경우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차원의 유방 확대 수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폴란드 증후군이라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친구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발달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었고 질병의 발현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유방이 한쪽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도 법원도 공단 손을 들어줘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의 40%를 지급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에 따라 전체 수술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조필재 변호사는
유방 확대술은 무조건 미용 목적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보험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형사사건 피해자 언론사 촬영을 허용하며 모자나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아 신원이 노출됐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원이 노출된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일시적으로 직무 능력을 상실한 피후견인에 대한 직무 영구 배제 조치가 개선됩니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 직무에서 일괄 배제하도록 한 피후견인 결격 조항 275개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치킨이나 피자를 주문하며 생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존 주세법은 페트병에 생맥주를 담는 행위를 주류 가공으로 봐서 이를 배달하는 것을 금지해왔지만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지적에 따라 주세법 기본 통칙을 개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강간 피해 여성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고 성폭행이 벌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상담 사례들을 분석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